5월달 5세대 실손 출시, 실손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손은 망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제가 앞에 이미 3편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실손이 망가졌을까, 죽었을까, 망했을까, 황당하다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고, 과장되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건데요. 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의료계 때문만은 아니고요. 또한 일부 환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실손은 그렇게 설계된 구조의 결과물인데요. 이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만 던져놓고 말을 흐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즉 어그로라는 말이 아니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영상이고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구조에서 어떤 손해가 나고 있는지, 어디서 손해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무엇은 피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약 80%는 실손 가입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대가 지금 이 구조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 1세대 실손을 맨 먼저 가입을 했고요. 또한 그동안 건강했기 때문에 보험을 청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대 중후반, 50대에 들어서서 정말 아파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보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가장 억울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손해율이 140%면 보험사도 버티기 힘든 거 아니야? 그 생각? 보험회사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온 프레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이 결과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율 140%라 적자다 라고 울상을 지을 때 절대 말하지 않는 숫자, 바로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는 위험보험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회사를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떼어가는 부가보험료, 즉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업비에서 이미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시작합니다. 손해율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사업비 수익을 쏙 빼놓고 오직 지급한 보험금 수치만 들이밀며 힘들다고 말합니다. 결국 전체 주머니는 두둑한데 한쪽 주머니가 비었다고 엄살을 부리는 꼴입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 절대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면 누가 설계자였는지가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은 정부가 만든 정책보험이었다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실손은 보험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민영 상품이었습니다. 정부는 설계하지 않았고 판매하지 않았고 다만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이라는 명분을 허용해줬을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1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구조, 사실상 100% 보장에 가까운 상품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 구조의 위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너무 잘 팔렸고 시장을 빠르게 키웠고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손해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험업계의 모든 말은 이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손해율. 숫자는 중립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손해율을 말했지만 그 손해율을 만든 설계 구조, 과당 경쟁, 공격적인 판매,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율은 설명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익숙합니다. 비급여 과잉진료, 의료 쇼핑,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상품을 만든 것도 보험사, 시장을 키운 것도 보험사인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의료계와 소비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설계자는 조용하고 현장만 욕을 먹는 구조. 이게 실손보험 논쟁의 본질입니다. 이제 세대 개편을 보겠습니다. 1세대, 2세대는 시장 확대였습니다. 3세대, 4세대는 책임 전가였고요. 그렇다면 5세대 실손은 뭡니까?
이용자를 가려내는 구조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로 고령 다빈도 이용자를 걸러내는 구조. 그렇다면 40대, 50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젊을 때는 보험료를 가장 성실하게 냈고요. 이제 아플 나이가 되자 보장은 줄고 부담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이거 초기에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가장 불리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폰지 사기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사기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유사성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좋은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시장이 커진 뒤에는 조건을 바꾸고 부담을 뒤로 미루는 방식, 그 부담을 지금 누가 지고 있습니까? 40대, 50대 실손 가입자입니다. 실손보험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 탓으로 끝낼 문제도 아닙니다. 고보장 구조를 설계해놓고 손해율이 오르자 정부를 앞세워서 구조를 바꾸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긴 과정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손보험은 이름만 바뀐 채 또 반복될 겁니다.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정부는 정말 몰랐을까요? 보험사가 이렇게 설계하고 손해율 프레임을 만들고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기는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선택적으로 개입한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왜 실손 개혁은 항상 소비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보험사 손해율 관리로 끝나는지 이걸 모르고 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구조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